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 5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감은 일부 완화되는 기조가 나오고 있지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또 중요한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뚜렷한 시장 방향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간밤 발표됐던 고용 지표 먼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지난 한 주 동안은 21만 9천 건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 직전 주보다도 11,000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시장의 전망치도 옷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주 이상 신청한 실업수당을 뜻하는 계속 실업수당 같은 경우 188만 6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3만 6천 건 증가했고요. 다만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전히 견조한 고용을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 시장을 꽤 안정적이라고 묘사한 상황을 수치로 잘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한편 연준은 강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정체를 이유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주 발표한 고용 지표들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오늘 새벽에 발표되는 1월 고용 보고서를 주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1월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월가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12월에 강한 고용 증가에 비해서 완만한 수준의 고용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베팅 시장에서는 훨씬 더 강한 노동 시장을 점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데이터가 예상을 빗나갈 경우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영국은 간밤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연 4.5%까지 인하를 했고요.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인하 기조를 또렷하게 보냈는데요. 일단 기존에 영국 은행 같은 경우는 4.7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0.25%포인트 낮추면서 연 4.5%로 인하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써 2023년 6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기준금리는 떨어진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놓고 앤드류 베일리 BOE 총재는 영국 경제와 글로벌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고요. 또 올해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3.7%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작년 11월 예상했던 것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영국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영란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절반으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작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전망치가 1.5%였는데 현재는 0.75%까지 성장률이 낮아진 상황이고요. 이 유럽 관세를 놓고 영국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관세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행하겠다라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번 이 영국 쪽에 이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도 베일리 총재가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영국의 경제도 분명한 영향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를 놓고 확실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위기를 모면해 가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간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영국을 향한 추가적인 관세 조치와 관련된 코멘트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각국이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나오는 소식들도 발빠르게 저희와 함께 점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닝 시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에 시즌 발표되는 것들을 보면 어닝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조금의 우려감이 있다면 바로 올해 1분기에 대한 실적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올해 1분기 기업들의 실적 전망 그닥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시각들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생각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의 이익 가치가 더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까지 발표됐던 지난 4분기 어닝 시즌은 상당히 양호하기는 합니다. 팩트셋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개한 기업들 중에 77.9%가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공개를 했고요. 지난 10년간 평균치가 75%이기 때문에 지난 10년 전보다도 기업들은 더 나은 기업들의 이익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앞으로의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 실적 발표를 완료한 이들 기업 중 3분의 2의 가이던스를 확인해 보니까 1분기의 실적 전망치가 기존치 대비 4%가량 낮춰진 상황입니다.
이를 놓고 더 어닝스카우트의 CEO는 투자자들이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경기 부양을 기대하고 있기는 한데 기업들의 실적 기대차에서는 개선된 부분이 없었다라는 지적의 코멘트를 내놨고요. 1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 앞으로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뒤흔들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시간에서 실적 발표를 한 기업 중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아마존이죠.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이번에 지난 4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1,878억 달러로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EPS 같은 경우도 1.86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인 1.49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매출을 놓고 시장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를 제치고 역대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위 기업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은 것이 유통공룡 월마트 같은 경우는 오는 20일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분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아마존이 월마트의 분기 매출을 뛰어넘게 될지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고요. 다만 시장에서 아마존을 주목하고 있는 건 이러한 매출단 안에서도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 서비스인 AWS 매출이 되겠죠. 지난 2020년부터 쭉 해서 매출을 확인을 해보면 현재까지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아마존 매출 안에서도 AWS의 매출은 전체 매출의 약 17%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견조한 성장 상황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앞서서 이 실적을 발표했던 빅테크 기업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알파벳과 같은 기업들은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연달아 밝히면서 AI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 둔화 우려가 가라앉는 모습이 나왔는데 과연 아마존도 어닝콜을 통해서 추가적인 AI 투자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지 이 부분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미 AI에 대한 수요의 기대감과 자신감은 시장을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되는 TSMC의 1분기 매출과 관련돼서 이 긍정적인 기조의 분위기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반도체 장비주들도 또 일제히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AI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 홀딩스 장중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이어가다가 장 막판에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랩리서치 같은 경우는 1%대 강세 흐름으로 장을 마무리를 지었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이어가면서 1%대 상승 흐름을 보이며 인공지능 붐의 주요 수혜주로 부상 한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각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각각 단행하고 있죠.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서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1조 엔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전략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고 유럽연합 역시 칩 법안을 통해서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투자 확대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대되는 핵심 지역으로는 중국과 대만, 한국이 떠오르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반도체 업종의 강세 또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MSCI 세계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지수 같은 경우도 지난 1년 동안 37%의 상승을 보였고요. 주가 수익 비율은 48.7배에 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도 자체 산업단에서도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24년 글로벌 반도체 제조 장비 매출은 전년 대비 6.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오는 2025년에는 1,110억 달러 그리고 26년에는 1,39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치까지 함께 공유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에 TSMC의 1월 매출 발표가 있는데 25년 회계연도 설비 투자 기준으로는 TSMC가 380억 달러에서 420억 달러의 설비 투자액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일단 24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실제 설비 투자를 진행한 금액이 298억 달러인데 올해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 같은 경우는 미 텍사스를 비롯해서 16개 주에서 데이터 센터 추가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죠.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계속해서 이 데이터 센터와 AI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일지 다음 주 월요일 TSMC의 1분기 매출 또한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과 관련된 소식까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트럼프 미디어에서 암호화폐와 투자 상품을 출시하기 위한 브랜드 상표를 출원을 했습니다. 이 트루스파이라는 이름으로 출원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기존 ETF와 새로운 커스터디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의 ETF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투자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금융 플랫폼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당연히 기대감이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말 사이에 유독 더 큰 변동성을 보이는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주말 사이의 움직임도 잘 예의주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